살아있는 동안 충분히 즐겨라. 비판의 소리에 신경 쓰지 말라. 이상하게도 그대가 원하는 것은 항상 하면 안 되는 것이었고 그대가 원하지 않는 것은 항상 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현재 그대는 이중의 속박, 즉 딜레마에 처해 있다. 그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늘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해야만 한다면 그대는 그것을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을 수 없다. 자신을 망치고 인생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 반면 그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대는 마치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묘한 죄책감을 느낀다. 이러한 이중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결국 그대가 부모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간단하다. 이제 그대는 어른이지 않은가? 그리고 그대의 부모는 더 이상 그대를 속박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지 않은가? 그들은 단지 그대의 마음속에 존재할 뿐이다. 나는 지금 그대에게 부모에게 가서 그들을 죽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그런 속박을 죽이라는 뜻이다. 이제 그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이 점을 인정하라. 그대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이것은 그대의 삶이지 않은가? 그러니 그대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 좋아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하지 말라. 만일 이에 따른 고통이 있다면 기꺼이 그 고통을 감수하라.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만일 그대가 좋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 모두가 비난하더라도 개의치 말고 그들의 비난을 수용하라. 그럴 만한 가치가 분명 있다. 만일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대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다. 그대가 자신의 삶을 결코 즐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대의 삶이다. 당장 내일 그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충분히 즐겨라. 이것은 어느 누구의 삶이 아니다. 그대의 부모나 친구의 삶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그대의 삶이다. 두려움 없는 삶은 죽은 삶이다. 자신의 운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두려움 없는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람은 지식을 초월할 수 없다. 지식은 알려진 것이기에 일종의 편안함과 안정을 준다. 지식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사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다. 심지어 그들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능수능란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기에 굳이 깨어있을 필요가 없다. 이것이 지식이 주는 편리함이다. 하지만 그대가 지식의 경계선을 건너는 순간 두려움이 생겨난다. 왜냐하면 이제 그대는 무지한 상태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대는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못한다. 언제 실수를 저지를지 길을 벗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지식에 매달린다. 그리고 일단 지식에 집착하는 순간 그는 죽은 사람이 된다. 삶은 위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온다. 삶이란 위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는 위험을 통해서만 삶이 성숙하고 진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미지의 것을 탐구하는 위험 속에 언제든지 뛰어들 모험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구도자가 되는 길이다. 자유와 두려움 없는 용기가 주는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지식이 결여된 삶을 결코 아쉬워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지식이라는 아편에 의존해 살아왔음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열정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이다. 열정적인 단 한순간의 삶이 미지근한 삶보다 훨씬 더 기쁨으로 넘쳐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미루지 말라. 삶은 너무 짧고 탐구할 것은 너무 많다. 그러니 자꾸만 뒤로 미루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놓칠 것이다.
만일 그대가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면 주위를 한번 돌아보아라. 그곳이 바로 그대가 벗어나야 하는, 일탈해야 하는 지점이다. 그곳에서 그대는 어떤 것에 현혹되어 자신의 참 본성을 잃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참하다 싶으면 자신을 돌아보고 비참한 이유를 찾아 떨쳐버리도록 하라. 내일로 미루지 말라. 지금 당장 하라. 삶은 아주 짧고 깨달아야 할 일은 많다. 그러니 자꾸만 미루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헤매기 마련이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내일 할 일을 다시 모레로 미루게 된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미룸은 습관으로 굳어질 것이다. 오늘은 언제나 오늘 온다. 내일이 오는 법은 결코 없다. 비참함을 초래하는 원인이 보이면 즉각 그것을 떨쳐버려라. 이것이 바로 용기이다. 살아가는 용기, 위험을 각오하는 용기, 모험을 떠날 수 있는 용기이다. 이와 같은 용기를 가진 자들만이 언젠가 빛과 사랑의 보답을 받을 것이다. 가만히 주시해보라. 그대와 그대의 인격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라. 그대의 모든 문제는 그대 자신이 아니라 그대의 인격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하면 모든 것이 순조로워질 것이다. 근심스러울 때마다 그대의 인격이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긴장은 그대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라. 그대는 주시자일 뿐이다. 인격과 거리를 만들어라.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인격과 거리를 두는 순간 불현듯 근심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거리감을 상실함으로써 그대가 다시 인격과 가까워지면 또다시 근심이 일어날 것이다. 근심은 인격이 가진 문제들과 동일시함으로써 생겨난다. 이와는 인격에 휘말리지 않을 때 인격이 지닌 문제들과 거리를 둘 때 일어난다. 그러니 한동안 주시해보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아라. 예를 들면 두통이 일어나면 멀리 떨어져 두통을 바라보아라. 두통은 육체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즉 그대는 멀리 떨어져 지켜보는 외로운 주시자이고 두통은 그대로부터 수십 마일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대와 두통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간격을 점점 넓혀 나아가라. 그리하면 어느 순간 그대는 두통이 아주 먼 곳으로 사라지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선 의식하라. 의식이 자라고 그대의 주의력이 예리해지면 자연스럽게 수용이 일어난다. 수용은 의식의 결과이다. 욕망이 있으면 그것을 주시하라. 야망이 있으면 그것을 지켜보아라. 지금 당장 수용하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 받아들이는 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그대는 억압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사람들의 억압 방식이다. 수용하지 못하니까 자연히 그들은 그것들을 잊어버리기 위해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다가 일단 괜찮은 것 같으면 억압 자체에 대해 아무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 우선은 수용에 대해 잊어라. 그저 의식하라. 의식이 자라고 그대의 주의력이 예리해지면 수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사실을 직시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일단 그대가 진실을 수용하게 되면 그것은 언제나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허구라면 그것은 녹아 없어질 것이다. 사랑은 남을 것이고 증오는 녹아 해체될 것이다. 연민은 남지만 분노는 사라질 것이다. 늘 기억하도록 노력하라. 모든 것은 신성하다. 이것을 그대의 근본 원리로 삼아라. 그리하면 그대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모든 것이 신성하다는 사실을 수없이 잊어버리는 것은 당연하니 그것에 대해 너무 자책하지 말라. 그것이 다시 기억나면 그렇게 믿고 행동하면 된다. 잊어버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해묵은 습관과 같다. 몇 번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그 습관에 길들여졌다. 만일 그대가 하루 중 단 몇 초만이라도 기억하고 있다면 그곳으로도 효과가 있다.
진리는 아주 강력하여 단 한 방울로 단 한 방울로도 그대의 참되지 못한 허위의 세계 전체를 녹여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줄기 빛으로 수천 년의 어둠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질이다. 문제는 그대가 온종일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을 근본 원리로 삼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그대는 그토록 불가능하게 여겨진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진정한 통합을 이루어라. 만일 그대가 온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든 그대는 그것과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가 없다. 단지 피상적인 조합에 불과할 뿐이다. 그대는 차를 조립할 수는 있지만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꽃을 조립할 수는 없다. 꽃은 자라나는 생명체, 유기적인 통일체, 내적인 통합체이기 때문이다. 꽃에는 중심이 있고 그 중심이 먼저 생성되고 난 다음에 꽃잎이 자라난다. 기계적인 통일은 부분들로 시작해 전체가 완성된다. 유기적인 통일은 전체가 선행된 후 부분들이 전체를 메우는 것이다. 우리는 시가 없는 시를, 중심이 없는 이야기를 쓸 수 있다. 음이라고는 하나 없는 소동과 소란만 가득한 백치들의 말장난이 아니다. 말장난 말이다. 중요한 의미는 시인에게서 나온다. 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시인이 의미심장한 것들로 차고 넘친다면 그때 시는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오묘한 통일이 이루어진다. 시가 생명을 얻어 가슴을 갖고 약동하기 시작하면 그대는 고동치는 시의 심장소리를 들을 수 있다. 시는 마치 갓난아이처럼 계속해서 살아 숨쉬며 성장한다. 언젠가 그대는 죽겠지만 그 아이는 계속해서 성장한다. 이처럼 참된 시는 시인이 사라지더라도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셰익스피어가 지금껏 살아있는 것도 바로 이런 까닭이다.